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미래 주도권 확보,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래와 인재 양성에 밀접하면서도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곳 하면 역시 교육계, 우리로서는 도교육청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MBC 충북에서는 2022년 새해를 맞아서 김병훈 충청북도 교육감님을 모시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동시에 올해 또 정책 방향 등을 함께 돌아보는 신년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 또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했던 신축년이 지나고 어느덧 또 희망찬 이민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는 역시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으나 아직도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새해 한 해 검은 호랑이의 기상으로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 위기 중에도 저희는 잘 극복하고 희망을 일구고자 해왔고요. 대한민국도 그 속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준비하듯이 우리 충북교육도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미래교육 비전을 다듬어 왔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기대와 동참 속에 또 새로운 그 미래교육의 희망을 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일단 올해 신년 화두를 교자체신으로 정하셨더군요. 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화두로 삼을 만한 이제 사자성어를 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이제 되도록이면 옛 선현들이 지혜를 담은 말 중에서 이제 시대 정신으로 새로이 되살려 쓸만한 것들을 고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적 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아젠다들로 정하고 있는데 올해도 약간 낯설기는 하지만 의미는 새로운 네. 교자체신으로 정했습니다. 가르칠 교자의 아들 자자. 네. 채자는 이제 취하다, 이제 채집하다 할 때 그 채자이고, 네. 신자는 섭나무 뗄나무 신자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에게 뗄나무를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중국의 고사 중에 그 노나라의 신하가 자식을 이제 나무 뗄감하는 방법을 이제 자식한테 가르치면서 너는 지금 뒷산의 나무를 먼저 할래? 먼 산의 나무를 먼저 할래? 라고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우선 손쉬운 것부터 하려고 뒷산 나무부터 하랍니다. 네. 이러니까 뒷산 나무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먼데 나무부터 하는 법이란다. 이렇게 가르침을 줬다는 네. 그런 고사성어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정말 우리 교육 아젠다로 삼범직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중에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미래 교육을 좀 중장기적으로 먼 앞을 내다보면서 하자. 이제 이런 의미를 네. 담아서 교자체신을 하루 신년에 되새기고 예. 1년 내내 우리 교육적 화두로 삼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먼저 올 한 해를 이렇게 좀 내다보기 전에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네. 돌아보셨을 때 대표적인 성과 어떤 것들 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도 오로지 그 코로나와 싸우는 것이 예. 참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성과였는데요. 그 코로나 대응을 참 잘했죠. 뭐 방역이면 방역, 또 이제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을 어떻게 참 손실을 최소화하고 충실히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학습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교육 활동도 충실히 하면서 코로나를 극복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중에도 또
코로나로 앞당겨진 미래의 교육을 준비하는 미래의 준비도 잘했다. 예. 그러면서도 또 본연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기 전에 계획했던 그런 뭐 공약 사업이라든지 주요 업무 계획도 충실하게 다 실현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21년도에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먼저 성과를 여쭤봤었는데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또 반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떤 것들이 좀 아쉬우셨어요? 역시나 이제 아쉬움도 코로나19 때문에 예. 본연의 이제 그 뭐 대면 접촉도 못하게 하고 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손실이 좀 아쉬웠죠. 네네. 그 당장에 대면 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소통도 또 어렵고 그래서 또 학생들이 학습의 손실뿐만 아니라 예. 또 이렇게 어울려 더불어서 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다. 네. 그 코로나로 인한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제 아무래도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네. 방금 이제 학습의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지역별로 또 각 학교별로 이 학습 격차를 결국은 네. 또 좀 체감할 수밖에 없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네네네. 이제 그래서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고 결국은 이제 학생들마다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 능력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미래형 학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 왔었습니다. 원래 이제 21세기는 공부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따라 배우는 게 아니라 네네. 스스로 캐내는 진리를 캐내는 그런 역량이 21세기 학습 역량이기 때문에 그 학습 주도력을 자기주도 학습력을 네.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 플래너라는 것을 두어서 예. 자기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자기 학습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갈 거냐. 네. 학습 플래너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기주도 학습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을 위해서 챙겨줘야 되는 애들을 위해서 네. 기초학습 전담교사, 기초학력 전담교사들을 좀 큰 규모 학교에 40여 개 교회에 배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중에 약간 그 챙김을 받아야 되는 애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협력교사들을 배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를 이렇게 좀 꾸려서 예. 아이들끼리 서로 협력학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끌기도 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학습 프로젝트 같은 것을 자기주도 학습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네.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형 학습 방법이기도 네. 하고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19 시기에는 또 특히나 주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나타나기 네네.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도교육청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명함 모두에 이제 코로나19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올해도 마찬가지라서요. 네. 결국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방역 등등해서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지 일단 또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그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뭐 방역 물품이라든지 하는 것은 뭐 거의 부족함이 없이 완비를 해두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것이 일상의 그 교내 활동에 지장을 덜 주게 하려면 방역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장기화되고 또 점점 더 방역 수칙이 강화되고 예. 하다 보니까 그 전담 인력을 더 확충해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담 인력을 또 확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대두고는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네. 점점 이제 교육 활동 중에 뭐 N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고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 백신 접종을 좀 권장을 해서 사실은
뭐 고3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예.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2까지를 네. 지금 이제 방역 대상 그 연령층으로 해서 뭐 권고를 해서 지금 70% 가까이 접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강제는 하지 못하지만 이 백신의 효과성 같은 것을 좀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좀 백신을 맞아서 일단은 좀 자기 건강을 지키고 또 사실은 그 백신 접종이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확진이 되면 감염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그 어린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뭐 확진이 되더라도 또는 뭐 백신을 맞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염원이 될 경우에는 남들한테 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어쨌든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백신 접종도 좀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속에 3년째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어른들도 네. 굉장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코로나 네, 블루라는 네, 말도 있었는데 학생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으로 좀 여쭤보자면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접촉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네네. 하는 것도 뭐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좀 챙겨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마음건강정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도 두고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정말 좀 그 밀접 어떤 그 상담을 필요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뭐 학교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에 그 상주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그 뭐 검사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챙겨보고 있고 그래 어쨌든 이 학생들이 사실은 코로나19 중에 신체적인 건강을 잃는다든가 또 뭐 학력을 학력 손실을 학업 손실을 네네네. 본다든가 이런 거 못지않게 마음의 예. 어떤 그 정서의 손실, 심리적인 네네. 거널이 생기는 것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은 지나고 난 뒤에 챙겨도 되지만 지나고 나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예, 있을 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절대 손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하고 할까 합니다. 네. 자, 지난해 돌아봤을 때 구체적으로는 현안으로 봤을 때 어떤 네. 사건, 뭐 사건이라고 표현하니까 참 너무 마음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오창 여중생 사건을 네네네.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사회 전반적으로도 참 많은 반성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와서 중요한 것은 또 그러한 일이 절대로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야말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정말 그 사안은 돌아볼수록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돌아보고 성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가장 크게 돌아봐지는 것이 어쨌든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기댈 만한 곳인데 네네. 그렇게 되지 못해서 힘이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학생이 그렇게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버려두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좀 회한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저희들이 찾게 예. 됐습니다. 이제 그런 사안을 저희가 학교 안에서 처음 발견하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좀 챙겨볼 수가 있을 텐데 예. 바깥에서 알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알기가 어려운 그런 예. 어떤 이 사각지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기관 간의 그런 어떤 협력 체계 이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관계 법령에 반영해서 정비하는 거. 네. 요거를 이제 바로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입법 보완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돌아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스템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학교 단위에도 이제 위 클래스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교육청에는 위 센터가 있고, 네네. 우리 도교육청에는 마음 건강 정진 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전문가들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절차나 뭐 이런 거 형식이나 이런 거 불구하고 알게 되는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이렇게 가동센터 네.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지역 기관 간에도 그게 이제 그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포함한 모든 위기 상황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시스템상 정비를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현안 또 좀 떠올려 보자면 많은 네네. 분들이 이제 뉴스로도 접하셨을 텐데 모듈러 교실 둘러싸고 네. 이제 학부모님들과 네.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뭐 모듈러 자체라기보다 이제 그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찾자면 역시 과밀학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풀려야 이런 것도 다 좀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이 모듈러 교사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처음 들으시고 그렇죠. 예. 보지도 못한 시설이어서 네네. 혹시나 그 전에 있던 가건물, 뭐 컨테이너용 예. 이거를 연상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 요새 서울 같은 데에서는 스마트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정말로 이제 40년, 50년 쓸 시설도 모듈러로 하는 예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이미 되어 있는 곳에서도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학부모들이 반대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만족도도 높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서울에서 일부 약간 그 모듈러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예.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예. 그래 이제 그 흐름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이거 실험도 안 되고 또 컨테이너를 또 올리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허술한 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불안해 하시면서 반대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는 이제 그런 반발이 있으리라고 예상치 못하고 추진을 해오던 차에 네. 뭐 반발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저희가 진작에 좀 안심을 시켰더라면 예. 하는 이제 좀 회한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드려도 그거를 연구시설물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는 한 네네. 4, 5년 쓰려고 3, 4년 쓰려고 하는 거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냉철하게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것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를 이제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 하고 그 과밀 해소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하고 그렇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말 직접 보시면 훨씬 안심하실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이제 아무래도 돌아보다 보면 코로나19 속에서 역시 교육재난지원금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올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지원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일단은 뭐 작년에 사실은 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학습 손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예. 부분을 개별적인 어떤 뭐 회복으로라도 좀 채울까 해서 지원금을 회복 지원금으로 했는데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이제 10만 원씩 해서 지난 11월 달에 170억을 이렇게 배부를 했고 네네. 이제 유치원도 사실은 저희는 처음부터 가능하겠다 해서 하려다가 어린이집 이제 예. 그 도에서 이제 맡고 있는 어린이집과 형평성 때문에 약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 그래 기다렸다가 결국은 뭐 저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겠다 해서 이제 지급을 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또 도에서는 약간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이 형평성 논란이 좀 됐던 거죠. 네. 그래 이제 어쨌든 도에서도 뒤늦게나마 결단을 내려주셔서 어린이집까지 할 수 있겠다 이제 해서 저희는 이제 지금 요 1월 말까지 아마 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예. 유치원 학생들에게도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게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카드로.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2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올해도 사실은 가능하면 그런 교육 활동의 손실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이제 만약에 생길 경우에 예. 또 재원이 가능하고 하면 말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미리 준비할 것은 아니겠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시대적 어젠다 화두 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건 이제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육계에서도 네. 활발하게 논의가 네.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환경교육감으로 네. 표방되실 네. 정도로 네. 평소에 관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교육청의 환경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교육청은 이제 그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도 환경 교육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아주 표창도 받고 또 그 진로교육원 옆에 환경교육 지원센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22년도에는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거 말고 최근에 좀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기후위기 대비 교육.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과제로 삼고 있는 2050 네. 탄소 중립 선언 예. 관련한 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탄소 중립 실천단, 환경교육 그 실천단도 만들고 그 학생들도 이제 그런 쪽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각 급별로 그 교육 자료 같은 것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것이 뭐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환경재단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아주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이 정말 그 환경교육 면에 있어서도 정말 다른 시도에 앞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환경교육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충북 최초의 공립대안학교 은여울중학교가 이제 지난 2017년에 그리고 은여울고등학교는 이제 지난해 개교를 했습니다. 또 괴산의 목도전환학교 그리고 단절고등학교도 이제 곧 이제 문을 열 예정인데요. 이른바 이런 대안교육을 그야말로 공교육에 이렇게 도입하고 계신 그런 이유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대안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제도교육에 대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육 그 기관이 공립대안학교를 만든다는 게 좀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착안하는 것은 이 대안교육이 비정규 교육이고 뭐 비제도 교육이지만 서구 근대교육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어 오는 동안에도 그 공교육 제도가 갖고 있는 경직성이라든지 또 이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 실험을 하는 이 감수성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21세기 아주 이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공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대안교육의 감수성을 또는 실험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모범 사례들 좀 찾아가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데 시사점을 찾을 만한 그런 어떤 일종의 실험으로 공교육에서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도 우리 도에만 해도 지금 1년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는 1년에 5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학령기 아동들이 누적되면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들이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30만 명 넘게 이 공교육에
사각지대를 떠돌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공교육 기관이 적극적으로 떠안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가지면서 충북에서 이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지 않게, 아이들이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는 뭐인지, 네. 아쉬운 학교 교육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인지, 그것을 이제 그 아이들은 또 특별한 챙김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라 네. 사실은 일반 학급에 섞어가지고는 이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공립형 대안학교들을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이른바 적응을 하기 어려워하는 고위기군의 아이들을 좀 중학교 과정을 만들어서 네. 몇 년 사이에 아주 큰 감동을 낳고 학생들도 자신감을 찾고 아주 정말 인재로 자랄 수 있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언여울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예. 이제 지금 이제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지나고 내년에는 목도고등학교가 전원학교로 개교를 하게 되고, 또 그 후년에는 이제 미래형 단재고등학교가 이제 개교가 됩니다. 예. 이제 이 학교들이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또 넘어서는 미래교육 실험의 그런 어떤 학교 유형으로 될 거라고 저희는 장담을 하고, 이것이 또 대한민국의 모범을 넘어서 세계적인 모범도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작년 한 해를 함께 좀 돌아봤고요. 이제는 네네네. 또 나아갈 올 한 해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뭐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미래를 앞당겼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속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 이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시민성이 또 언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텐데 예.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뭐 언필칭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미래 핵심 역량 중에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디어 활용 능력, 또 뭐 온갖 전산기기 활용 능력, 네네. 이런 것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기도 한데, 이것이 학생의 학습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그 자질로도 소양으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이제 학교에서 길러주자. 그건 이제 미디어 기기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또 이제 네티켓을 포함한 사이버 윤리 같은 거, 이런 것도 길러주는 거. 네네. 이것을 이제 뭐 크게 통칭해서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충북형 미래학력에도 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미디어교육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디지털 마인드를 위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네.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교육감님 올해 정책 가운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 동반 성장이라는 게 제가 좀 눈에 띄더군요. 예. 또 잘 이해를 선뜻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고 동반 성장이 어떤 것인지 좀 네.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제 학교 유형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일반고지 않습니까? 네네. 대학 진학을 목표로 예. 하는, 그리고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계열 특성화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특수한 그 설립 목적을 갖고 네네. 있는 특수 목적고, 요 세 가지 유형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목고들은 특목고들대로 심화할 방안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특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학교는 그냥 오로지 진로지도 진학지도만 그냥 잘하면 되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이게 서열도 매겨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든 일반고들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도록 만들면서 같이 성장하도록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그 일반고 동반 성장 프로젝트인데요. 예.
도내 일반고들에게 각 학교별로 예를 들면 특목고는 아니지만 교과별 특성화를 해서 교과 중점 학교로 만들 수 있지 않냐. 예.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뭐 진학지도 역량들을 노하우들을 좀 전문화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특별 지원 예산도 투입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일반고 동반 성장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좀 비춰보자면 네. 역시 고교 학점제가 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 현장에서는 또 사실 이제 고교 학점제를 두고 당초 의도를 역시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또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래 이제 당장 올해 확정고시 되는 2022 교육과정에 그것이 담겨서 2025년도에 입학생들 지금 막 졸업하는 초등학교 6학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당장 그 고교학점제에 적용을 받게 돼요. 네.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는 정말로 그전에 교과 단위로 졸업 자격을 따지는 종래 교육과정보다 이제는 한 절반 정도는 공통 이수 과목을 주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꼭 필요한 분야의 공부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게 네. 하자는 취지로 이제 약간 교과 경계도 좀 느슨하게 만들면서 융합교과, 교과융합, 탈교과, 범교과 이런 영역에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2018년도부터 시범학교를 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 도에서도 매년 이제 선도학교, 영도학교를 해왔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2025년도에 할 걸 미리 땡겨서 한번 모든 학교에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섣부르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아직 선생님들이 지도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또 아직 시설이 덜 됐지 않냐.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차근히 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준비된 만큼 서둘러 하면 할수록 아이들한테 유리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정말로 필요한 공부를 지금 한다면 그게 쓸모없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아이들도 대학 진학하는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진학 전형 자료로 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뭐 온갖 스펙 이거는 이제는 약간 오염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없애자고 하는 추세잖아요. 요 몇 년 사이에. 그러나 단 고교학점제를 미리 한 학교에서 그 활동 그 내용을 교과 세부 특기 사항으로 쓰면 진학 자료로도 쓸 수 있다고 열려 있어요. 그러면 한 만큼 아이들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준비된 만큼 준비된 선생님들 가능한 만큼 하자 이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하지 않다. 아이들한테 유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같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일반고 동반 성장, 뭐 고교학점제, 이제 말씀 중에도 끝에 이제 대입 진학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입 지원 관련해서 학생들, 학부모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은 걱정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혁신교육을 이렇게 내용상 많이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입 상황이 워낙 좀 뭐 쉽지 않고 녹록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북교육의 대입 진학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교육감이 된 지 지금 8년째, 7년 반 됐는데요.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행복교육하느라고 공부는 덜 시켜서 학력 떨어지고 대입 성적도 안 좋잖냐. 그런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고 편견 갖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학력 떨어지지 않았고 대입 진학 실적도 나쁘지 않다. 작년이 이제 그야말로 학교들마다 전성기라고 할 만큼 명문대를 포함해서 대입 진학 실적이 정말
제 취임 이래 점점 좋아져서 제일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도요. 지금 이제 정시 진행 중인데 수시 성적이 작년 못하지 않습니다. 작년만 못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입 진학 실적 좋다, 괜찮다. 이것은 우리 충북 교육이 중앙 정부의 대입 전형 방식의 변화에도 발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진학 지도 지원단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서울 소재 명문 대학들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잘한다고 해서 성과도 잘 내고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진학 지원단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듣기까지 네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결코 충북이 진학 지도가 소홀하지 않다. 네네. 또 그 대입 전형 방식의 변화에 빨리 발빠르게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도 좋고요. 네. 그게 이미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예.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실질적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달라. 네네.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공개적으로 공표를 못하긴 해요. 예.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장담 드릴 수 있는 네네. 것은 분명한 데이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아까도 이제 대안교육 말씀하실 때 이제 챙김, 뭐 돌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네. 사실 교육감님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함께 대담 나누다 보면 이제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어떤 그런 예. 말씀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래서 특수 교육 관련해서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특수교육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우리 충북의 그 특수교육 받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 대비 전국에서 높은 편이고요. 네. 예산 투여하는 것도 전국에서 뭐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특수학교를 뭐 아주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방식의 그 특수학교를 지금 확대 이게 열고 있고요. 예. 그것을 또 학교를 신축하는데 학부모님들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정말 다행스럽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특수교육원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무슨 장애 체험실, 그다음에 뭐 특별한 뭐 돌봄이 필요한 그런 어떤 교육 과정도 지금 충실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충북교육청이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앞서간다, 선도한다라고 하는 평을 들을 수 있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뭐 기업 총수들 신년사의 미래 주도권, 뭐 우수 인재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역에서도 이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데는 다 이제 한 목소리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북 고교혁신 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보관을 갖고 계신지 올해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고 비전을 뭐 이미 이태 전부터 다듬어 왔습니다만, 네. 그것을 이제 고등학교를 8개 유형으로 만들어서 종합 육성 방안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8개 고등학교 유형이 뭐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유형을 심화시키는 6개의 유형이 있고, 네. 나머지 2개는 아까 얘기한 대안교육, 새로운 모델인데요. 7개 중에 특목고를 심화시키는 방안이 네 가지죠. 예. 최고, 외고, 예고, 과학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I 영재학교는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만은 충북 과학고에도 AI 특성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정원도 좀 늘려서 받고, 그 다음에 체육고 같은 경우에는 특기생 말고라도 엘리트 체육 선수들 말고라도 나중에 체육 행정이나 체육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고 내에도
체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이 최고로 올 경우에는 그런 특수반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고는 전국의 외고들은 다 이제 지금 없애는 추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설립 취지와 반하게 법대를 가려고 하는 사다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왜곡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청주 외고는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학교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외고는 뭐 교명도 그대로 남기려고 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모든 학과들을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나름대로 그 전공 학과로 가져가고, 또 거기에 베트남어과도 만들고, 이런 이제 또 심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예술고. 예, 예술고는 지금 이제 그 순수 예술 전공학과들, 뭐 무용과, 음악과, 미술과 있는데, 거기에 실용 예술을 같이 곁들여서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진 그런 학생들도 같이 받는, 네. 이런 심화 과정, 이제 특목고 4가지 모델이 있고, 일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반성장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교과 중점 학교를 이렇게 해가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업과정 취업률에 아주 그 효과적일 수 있게 뭐 학교 개편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최첨단 쪽으로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취업을 넘어 창업 마인드 가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 마인드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과정도 같이 곁들이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고교 유형을 특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아까도 AI 학교 뭐 이런 표현이 네.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AI 영재 학교 이제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좀 추진하는 데 뜻을 함께 한다 뭐 이런 보도 나왔기 때문에요. 네네네. 요거의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답변을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IC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AI 시대를 맞이해서 AI 강국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좀 창의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엘리트, 영재를 길러야만 이 전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AI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정말 세계 표준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중국은 뭐 1년에 수천 명씩 기른다, 영재를. 일본은 수백 명씩 기른다. 근데 IC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재교육법에 담고 있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AI 부분에도 열자. 네. 그래서 AI 영재 고등학교를 만들자. 그걸 충북에 두겠다.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BH까지도 가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필요성은 인정하겠으나 그걸 일반 교육으로 풀자. 모든 교육 과정에 풀어서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영재 교육이 필요한데 하는 저희들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립으로라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게 이제 대선 공약으로 반영이 되면 좀 추진이 빠르지 않겠나 해서 모든 정당에 사실은 이 공동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저희는 어쨌든 국립이든 뭐 공립이든 좋겠는데, 저희는 공립으로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 준비를 다 해가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지난번에 도에서도 또 함께 공동 노력하겠다라고 해주셔서 이제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영재를 기르는, 영재 그 부분에 대한 뭐 제2의 하사비스를 기를 수 있는 교육기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군사불체라는 표현도 있었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이런 이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표현 써도 스승님이라는 표현만이 안 쓰는 것 같은, 그만큼 이게 교권 추락이라고 할까요? 참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듣겠습니다. 이제 그 교권이
교사의 권리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고 권한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권위를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실은 지켜줘야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잘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침해당했을 때 도와드릴 수 있는 장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선생님들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또 주변에서 그거를 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같이 지켜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존중해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필 이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두루두루 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 속에 네. 선생님들의 권위도 또는 권한도 권리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끝인사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이제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자아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위기 속에 그 극복의 DNA를 타고난 국민답게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교육 부분도 선진화해야 되겠다. 교육 선진국도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 교육 선진국 되는데 우리 충북교육이 앞장서겠다 하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MBC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교육도시 청주, 충북이 이제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비전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용우 교육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전 김병우 교육감의 취임 일성을 떠올려 보면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자, 올 한 해도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학교 현장에 빈틈없는 방역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MBC 충북 신년 특별대담 김병우 교육감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